자, 오늘 준비한 분석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위기 상황부터 국내 이슈까지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 권한을 어떻게 팍팍 행사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오늘 쫙 짚어볼 건데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정부 브리핑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오늘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공해상에서 벌어진 체포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이어진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석방, 이어서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마지막으로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문제까지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1번, 공해상에서의 체포, 지중해상에서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사건부터 짚어보죠. 상황이 정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가자 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을 전달하려던 우리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국제구호선을 타고 가다가 글쎄 갑자기 무장한 이스라엘군에게 억류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와, 국민보호는 물론이고 이 복잡한 중동 외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그야말로 아찔한 시험대였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숫자가 2개 있습니다. 바로 220km 그리고 463km인데요. 이 거리가 대체 뭘 의미하느냐? 납포된 지점이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팩트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내용, 2번,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국제법의 선을 긋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납포 소식이 전해지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예상보다 훨씬 정말 직설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 공해상에서 우리 국민을 잡아간 건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거죠. 국민 안정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란 없다는 아주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양국의 팽팽한 입장을 좀 중립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우리 한국 정부는 이 상황을 공해상에서 벌어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강하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전혀 달랐죠. 그 구호선이 인도적 구호 목적이 아니라 도발을 하려는 거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납포는 완전한 적법행위였다고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정부의 외교적 압박 수위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국제형사재판소, 즉 ICC가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했던 체포영장을 공개적으로 콕 집어 언급한 건데요. 이스라엘의 군사적 행동이 과연 합법적이냐, 그 근본적인 정당성을 정면으로 흔들어버린 아주 강력한 압박 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3번, 단 하루 만에 석방, 신속한 외교적 긴장 완화입니다. 자,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로 가볼까요? 이 모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단 24시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영화처럼 슉슉 전개됩니다. 1일차에 납포가 딱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인 2일차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공개적인 강경 발언이 쏟아졌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활동가들을 구금시설에 보내기도 전에 즉각 석방하고 추방하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전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이 발표한 공식 입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안으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자, 느껴지시나요? 이스라엘이 통상적인 절차까지 다 건너뛰면서 우리와의 외교적 마찰을 얼마나 빨리 진화하고 싶어 했는지 이 한 문장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구체적인 석방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은 즉시 추방. 둘째, 제3국을 통한 환승. 그리고 셋째, 한국으로의 안전한 귀환. 주권과 인권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들이밀며 정면 돌파한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거대 기업 분쟁의 중재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국제 무대에서 우리 국내 경제로 싹 돌려보죠. 사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까지 결렬되면서 위기감이 엄청 났는데 이때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섭니다.
이 파업이 자칫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니까 노사가 제발 한 발씩만 양보하자고 아주 강력하게 중재를 들어간 거죠. 그 결과 극적인 잠정 합의안을 끌어내게 됩니다. 이 갈등에서 노사의 쟁점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노조 측은 성과급을 나눌 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정부 측, 특히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적인 관점을 짚었죠. 투자자들도 단기 순이익에서 세금 다 떼고 나서야 배당을 받는데 영업이익으로 성과급을 달라는 건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요. 이게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서 아주 팽팽한 경제 논리 싸움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노사 간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되긴 했는데 갑자기 한 주주 시민단체가 이 잠정 합의안 위법이다 라며 법원에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내버린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거죠. 자, 어느덧 마지막 섹션이네요. 5번. 국내 안전 및 공직기강. 즉각적인 행정부 지시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브리핑되던 바로 그날 행정부 내부를 단속하는 빠르고 단호한 조치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관용 전기차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서장에 대해 엄청나게 엄중한 감찰을 지시했고요. 곧 다가올 우기를 대비해서 GTX-A 삼속력 철근 누락 사태 철저히 점검해라. 거기다 국민통합위원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짝 조이고 국민 안전을 미리미리 챙기겠다는 정말 즉각적인 움직임들이었죠. 자,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을 하나로 싹 묶어볼까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벌어진 아찔한 나포 사건, 그리고 국내 최대 기업의 파업 위기. 진짜 겉보기엔 완전 달라도 너무 다른 사건들인데 정부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간 방식은 소름 돋게 똑같았습니다. 바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압력을 확 가하는 아주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접근법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렇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정부가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복잡하게 얽힌 장기적인 외교 문제나 경제적 안정에 있어서 항상 최고의 결과만 가져다 줄까요? 당장에 불을 끄는 단호함과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장기적 현실, 그 미묘한 줄타기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